내용은요, 현실 점검입니다. 오늘 새해니까요, 우리 책 소개 한 권 드리겠습니다. 새해가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많이들 아실 텐데, 표지가 바뀌었죠. 이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 소개된 수입의 사세분면을 가지고 현실 점검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책 표지를 한번 보시면 표지 아래쪽에 숫자 20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십니까? 20주년 특별 기념판으로 다시 출판했다는 의미거든요. 그 말은 20년이 지났지만 경제나 수입과 관련한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 현실 점검 준비 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불과 한 2, 3년 정도 전에 만들어둔 자료가 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이 현실이 좋은 쪽으로 변했을까요? 나쁜 쪽으로 변했을까요? 네. 직장인 수입의 특징입니다. 직장인은요, 누군가한테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죠. 직장 수입의 특징은 월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2023년 기준으로 신입사원 평균 연봉이 4천만 원 정도로 시작해서 차장이나 부장이 되면 8,400만 원. 물론 의사나 변호사, 약사 같은 연봉이 1억이 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평균 연봉이 차장, 부장까지는 나와 있는데 그 다음 단계는 어디 갔을까요? 1월 31일 며칠 전입니다. KBS 추정 60분에서 방영한 자료로 몇 가지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위기의 50대 나는 구직자라는 방송 내용이었고요.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제목 정도 기억해 두셨다가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재취업하기 전에는 대부분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비율이 74%, 대부분 정규직으로 직장을 다녔죠. 그 이후에, 즉 앞에서 살펴본 차장, 부장 이후의 현실입니다. 재취업하는 경우에는요, 42.1%만 정규직, 즉 반이 안 되는 비율만 정규직이고 나머지는 어떤 형태일까요? 계약직이겠죠. 1월 12일자 아주경제에 나온 신문 제목, 기사 제목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퇴직, 영업장 축소 위기의 면세점 업계. 롯데 면세점은 지난해 6월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한 뒤 8월에 희망퇴직을 단행했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1월 15일자입니다. 자고 나면 없어지는 은행 점포. 5대 은행 희망퇴직 늘어난다. 이유가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1년에 53곳이 사라졌고요. 최근 5년 동안 1000곳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작년 11월 11일자 신문 기사입니다. 적자 늪에 빠진 NC소프트. 최대 1000억 퇴직금 부담 속 인력 감축. 퇴직금 1000억을 지급했다는 건 뭘까요? 그만큼 사람을 많이 해고시켰다는 거겠죠. 작년 12월 27일자 신문입니다. 홈플러스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했다. 작년 10월 11일자 신문입니다. KT 공기업이죠. 네트워크 운용 자회사를 설립해서 최대 5,700명을 재배치 추진했다. 역시 공기업은 다른 것 같습니까? KT는 공기업이라서 함부로 사람을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자회사라는 형태를 만들어서 거기로 옮기라고 하는 거예요. 옮긴다고 고용이 또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월급도 줄겠죠. 더 늘려주진 않겠죠. 아니면 희망퇴직 하라는 겁니다. 앞서 살펴본 신문들을 다 살펴보면 면세점, 은행, NC소프트 IT 회사입니다. 홈플러스 대형 유통회사입니다. KT 공기업입니다. 종류를 망라하고 일자리를 늘렸다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죠. 다 줄였습니다. KT에서 희망퇴직을 거부한 분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눈에 와닿아서 제가 캡처를 한 부분인데요. 50세인 분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아이가 10살이랍니다. 초등학교 3학년. 금융권에 있다가 퇴직하신 분입니다. 이분은요. 퇴직 후 수입은 기존 월급의 반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생활비를 더 벌어야 되니까요. 40대 이후에 주직장에서 퇴직한 이후에 재취업한 경우에 서비스 사회 분석적인 업무는 없고요. 몸을 쓰거나 단순 반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런데 월급은 기존의 절반이 현실입니다. 평균 연령은 늘어나고 고령화 사회가 되었는데 심각한 문제는 주직장에서 더 빨리 퇴직하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평균 30세의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35세 전후로 결혼하죠. 50세쯤 실질적으로 퇴직하니까 앞에서 인터뷰하셨던 분처럼 아이는 10살, 중학생도 아닌 거예요. 앞으로 노동시장은 더 유연해지는 시기, 역시 박사님이라서 부드럽게 표현하시는데 더 쉽게 자르고 개인들이 알아서 각자 도생이라고 하죠. 살아남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박사님도 진단하고 있고요. 이런 시대는 아무도 겪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상황을 맞고 있는 게 현재 2025년 현실입니다. 앞으로 개인은 더 어려워지고 희망은
줄어들겠죠. 그렇다고 경제가 나빠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경제는 계속해서 발전할 거예요. 퍼센트가 작긴 하더라도. 퇴직의 3단계로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는 분이 계시던데요. 처음은 주된 일자리를 퇴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나이가 되어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나이가 있으니까 정년퇴직을 합니다. 그런데 정년퇴직을 했다고 해서 돈을 안 벌어도 괜찮을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일을 하시다가 완전 은퇴를 하는데 그 완전 은퇴하는 나이의 평균 나이가 현재 우리나라 만 73세입니다. 직장인의 미래이자 현실입니다. 현재 951만 명 2차 베이비 부모, 그러니까 1964년부터 74년생이 퇴직을 마무리 짓고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구조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연령대, 그러니까 2차 베이비 부모, 이분들이 사회에서 은퇴해서 나오게 되면 모두 은퇴 이후의 삶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다음은요, 자영업자의 현실입니다. 자영업자 수입의 특징을 살펴보기 전에 과학기술의 발달, 어디까지 발달했는지 한 가지 예만 보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전기자동차 공장이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자동차들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일 텐데 자세히 차석을 보시면요, 사람이 없어요. 셀프 드라이브라고 적혀 있고 낮이든 밤이든 혼자서 갑니다. 어디로 가냐고요? 공장에서 자동차를 다 만들면 우선 수출하기 전에 뭐 커다란 주차장에다가 자동차를 모아둬야겠죠. 그 모아둘 때 자동차를 옮겨야겠죠. 운전해서. 기존 자동차는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 옮겼을까요? 사람이 일일이 타서, 그것도 운전이 아주 숙련된 사람이 타야 줄도 잘 맞추고 세차 스크래치라도 한번 나면 누가 사겠습니까? 그렇죠? 엄청 조심조심 운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상과학 CG 아닙니다. 실제 테슬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영상입니다. 혼자 가서 자기가 주차를 해서 이렇게 섭니다. 왜 그럴까요? 뭐 기술을 보여주기 위해서, 물론 기술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아직 와닿지 않는다고요? 뭐 먼 미래 같으십니까? 이미 식당이나 여러분들이 카페에 가시면요, 사람이 여러분들을 맞이하지 않죠. 키오스크 기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최첨단처럼 보이려고, 소위 말해서 있어 보이려고 이런 기계들을 설치해 뒀을까요? 아닙니다. 주문 받는 사람을 없애서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서빙 로봇이 음식을 갖다 주죠. 이 사진만 하더라도요, 2019년 기사에 난 사진입니다. 약 5년, 6년 정도 전이네요. 이때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움직이는 로봇이 신기해가지고 사진 찍고 있죠. 근데 지금 여러분 사진 찍습니까? 너무 익숙하잖아요. 신경도 안 씁니다. 근데 이렇게 키오스크 주문을 받고 서빙 로봇을 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즘 대학생들은요, 알바 자리도 구하기가 힘든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다 기계로 바꾸니까요.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OECD 34개국 중에서 7위네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숫자 24가 무슨 뜻이냐면 24%, 즉 4명당 1명이 자영업자입니다. 편의점 수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CNN이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편의점이 일본을 제쳤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나라 전국의 편의점 개수가 5만 5천 개,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 수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CNN이 깜짝 놀랐대요. 우리나라 안에 맥도날드는 전 세계. 그러면 자영업의 현실, 서울 창업 자영업자 중에서 창업 이후에 5년 내에 절반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또다시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인터넷 쇼핑몰은 다를까요, 여러분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열심히 주문받아서 박스 포장해서 택배 보내고 소비자 응대하고 반품도 해주고 환불도 해주고 또 광고도 해야겠죠? 그렇게 했습니다. 열심히. 결국 누가 돈을 벌었을까요? 사업자가 돈 벌었을까요? 아닙니다. 네이버랑 쿠팡이 돈 벌었어요. 네이버랑 쿠팡은 수수료를 100%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매출이 많건 적건 정해진 수수료는 자기들은 계속 끊임없이 받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이유, 그 수수료를 네이버랑 쿠팡이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왜 받습니까? 왜 가져갑니까?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우리랑. 우리는 이제 고령화 사회에 이미 접어들었고 평균 연령이 80세를 훌쩍 지나서 90세 초반까지 늘어난 시기.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주변에 흔히 100세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플랫폼이 바로 자산이고 이 플랫폼을 가진 사람이 지속적인 수입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이 이런 플랫폼, 자산, 지속적인 수입의 원천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안타깝지만 없어요. 그래서 직장인과 자영업자는
부를 지속적으로 한때 잘 나갈 수는 있어요. 직장에서 잘 나갔거나 자영업에서 아이템이 좋아서 3, 4년 반짝 수입을 벌 수는 있지만 10년, 20년 앞으로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은퇴 이후의 삶까지 그 수입을 보장하기는 굉장히 확률이 낮다. 그런데 이 로버트 키요사키 책에서는요, 이 사업가 분면은 개인들은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사업가 분면에서 추천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플랫폼을 만들거나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직접. 아니면 시스템을 사는 거, 프랜차이즈 같이. 마지막으로 시스템에 참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기존에 만들어진 시스템, 우리는 아메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에 참여해서 나의 네트워크를, 나의 소비자 회원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방식들로 부자가 되는 것이 사업가들의 방식이라고 이 책에서 추천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20주년 특별판이 다시 나왔다. 사람들이 다 공감했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사업가는 모두 자신만의 시스템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이 이런 시스템을, 이런 플랫폼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저는 없어요. 그래서 아메이는 1959년에 처음 만들 때부터 이런 시스템을 공유하는 방식의 마케팅 플랜을 시작했습니다. 이 창업자 책에도 나오는데요. 리치 와이제이가 처음 이 방식을 시작했을 때 이게 성공할지 성공하지 않을지 이분들도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본인의 그냥 꿈과 이상인 거죠. 목표였던 거죠. 근데 그 결과 1959년이면 한국 아메이는 34년, 글로벌 아메이는 66년째네요. 이미 증명이 되었고 직접 전 세계 직접 판매 1위를 달성했습니다. 그 핵심 원리는요. 이 기업 이념 속에 있는데, 이 기업 이념, 이 성공의 기회를 우리한테 주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 성공의 기회가 바로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이 플랫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한테 준 거예요. 본사가 제품을 다 만들었고 본사가 물류도 다 하는데 우리한테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고 편견이 있고 뭔가 처음에는 본인의 상식과 좀 다른 면들이 많기 때문에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1단계는요. 생활 필수품은 누구나 쓰고 평생 쓰는 제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다행인데 대부분 사람들한테는 특별히 눈에 띄지 않는 아이템인 거예요. 그냥 집에 흔히 다 누구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존의 이 생활 필수품의 쇼핑몰을 쿠팡이나 이마트나 편의점 같이 이런 방식으로 이용했던 방식을 이렇게 바꿔보라는 겁니다. 아메이 쇼핑몰로. 왜? 아메이 쇼핑몰에는 품질이 보장되고 품질도 아주 우수하고 친환경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무엇보다 우리한테 보너스 혜택을 돌려주는 그 사업 권리까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품은 각자 스스로 필요한 것만 주문해서 쓰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 지금 좀 전에 너무 설명이 너무 잘해 주셨잖아요. 제가 요 사전 체험단 신청해서 저는 인텐시브 리페어 라인 요 색깔이요 아주 더 고급스럽게 파스텔 톤으로 바뀌었는데 우선 향기가 더 우아하고 은은해졌습니다. 전 다른 건 못 받아서 향을 못 맡아봤는데 이 인텐시브 라인은요 피치, 복숭아 향과 자스민 향이 베이스인데, 자스민 향 하면 은은하잖아요. 그런데 은은한데 아주 행복한 향기가 되는데, 저는 이 샴푸의 특징을 제가 사용해본 입장에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헹굼성이 기존 샴푸도 너무 좋잖아요. 근데 헹굼성이 더 좋아졌어요. 샤워기에 물 닿기 전에 이미 샴푸가 다 씻겨져 나갑니다. 이거는 제가 과장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과장이 아니에요. 사용해보면 특히 여성분들 머리 기신 분들 헹굴라면 막 거품이 계속 남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진짜 물이 닿기도 전에 다 씻겨 나갈 정도로 헹굼성이 탁월하고요. 그리고 이 7S 트리트먼트는요, 좀 전에 설명에서도 보셨듯이 13배 이 부드러워진다 하잖아요. 빗질 해보시면요, 바로 트리트먼트를 하고 머리 말릴 때 빗질 하잖아요. 빗질할 때 너무 기분 좋아져요. 굉장히 머릿결이 매끈해집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번 쓰고 두 번 딱 사용하고 나서 가장 달라진 점이 뭐냐면, 아까 그 프로틴 콤플렉스 뭐 이런 그 특성 들으셨잖아요. 전문용어로 머리뽕이라고 하죠. 머리뽕. 아침에 제가 출근할 때 지하철에 보면요, 가건도 아닙니다. 거기서 화장하는 건 기본인데 항상 여기에 뭔가를 이렇게 뭡니까 그 이름이, 뭐 그 뽕 하는 거죠, 그거. 네, 이름 모르겠어요, 이거. 그거를 항상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왜 합니까? 뽕을 살리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왜 뽕이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나이가 점점 들수록
더 젊어지게 보이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핵심이 머리에 뽕입니다, 여러분. 머리에 뽕이 죽으면요, 나이는 훨씬 더 들어 보여요. 근데 이번에 프로모션이 한 가지 종류만 사면요, 추가 비용 없이 3가지 제품 모두 체험해 볼 수 있는 미니어처도 모두 받을 수 있는 프로모션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이죠. 내일 오전 9시 알람 설정해 두시고요. 아마 금세 다 품절이 될 것 같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본인 라인에 맞는 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신제품으로 추가된 것 중에 헤어 마스크, 기가 막히죠. 집에서 내가 하고 싶을 때 샵에 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안전한 성분을 바탕으로 헤어 마스크 팩을 할 수 있는데, 트리트먼트만 해도 이렇게 머릿결이 좋아지는데 마스크팩까지 하면요,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우리는 이것처럼 제가 제품을 소개하니까 제품을 파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제품 판매자가 아니고요, 아메이 비즈니스 플랫폼을 공유하는 방법, 즉 이 정보를 전달하는 사업자입니다. 개인이 가질 수 없는 비즈니스 플랫폼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일인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냐면, 내가 전달한 소비자가 주문하면요, 아메이 본사가 주문 받아주죠. 카드 결제도 아메이 본사가 받아줍니다. 택배는요, 아메이 본사가 택배 보내줍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마음에 안 들어, 반품 환불도 본사가 해줍니다. 저는 반품도 받을 필요 없고 환불도 내가 해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뭐 네이버 스토어로 치면 내가 사업자인데 내가 반품을 내가 부담해야 되는데 나는 부담하지 않아요. 그런데 회원인 나는 내가 정보를 전달해서 소비자 네트워크를 모았잖아요. 거기에서 발생한 매출 중에서 나의 몫에 해당하는 보너스만 받습니다. 리스크가 하나도 없죠. 위험 부담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입 구조, 보너스의 종류, 수입의 크기, 어떻게 수입이 커져 나가는지, 이런 내용들은 OM 시간이 따로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 기초 사업 설명 시간을 통해서 꼭 알아보시길 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